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아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실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편안한 신발을 신고 산책을 나갑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포함한 의료계는 걷기를 노년층을 위한 최고의 운동으로 칭찬해 왔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좋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노화의 생리학, 특히 근육 위축과 낙상 예방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면 걷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과 강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생리적인 차이가 있으며 바로 그 차이가 노쇠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걷기만으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해부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근전도 검사는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에 대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지에서 일반적인 보행을 할 때 이 강력한 근육은 최대 능력의 약 32% 정도만 활성화됩니다. 즉 일상 활동의 대부분 동안 주요 안정화 근육의 거의 3분의 2가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흔히 둥근 기억 상실증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뇌는 이 근육들이 낮은 역치 이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근력 손실뿐만 아니라 골반 정렬과 균형 유지를 위한 보호 구조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진료실에서 이러한 결과를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매일 4.8km를 걷는 환자들이 낮은 소파에서 일어서기 힘들어하거나 울퉁불퉁한 잔디밭에서 불안정함을 느낄 때 당황합니다. 이는 걷기가 안정성이나 측면 근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선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도적으로 속근 섬유를 자극하지 않으면 속근 섬유는 직근 섬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홀히 여겨지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여 위축을 되돌리고 하체의 구조적 완전성을 회복하는 특정 운동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나중에 설명할 한 가지 동작은 환자가 80대에 혼자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동작의 구체적인 생체역학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름, 나이,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러한 댓글들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관절의 수직 하중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작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부족함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임상 환경에서는 제어된 계단 오르기 능력은 장수 및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생체 지표입니다. 걸을 때는 관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는 한쪽 다리로 중력에 저항하는 힘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걷는 것과는 달리 고관절과 무릎의 안정근이 활성화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을 연습한 노인들의 한쪽 다리 근력이 괌 소수 퍼센트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단의 높이가 아니라 제어력입니다. 신경계가 한쪽 다리로 전체 체중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낮은 단에 딛고 발 뒤꿈치로 밀어 올리면 뼈와 근육에 강한 신호가 전달되어 적응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몸에 여전히 수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퇴골 경부 흔히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 내 골밀도를 자극하고 대둔근이 완전히 수축하여 고관절을 신전시키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힘을 소홀히 하면 결국 보도, 버스,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능력을 잃게 되어 우리의 활동 영역이 평평한 표면으로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통해 수직적인 힘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자세와 고관절 신전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안쪽으로 굽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고관절은 주로 앉아있는
시간 때문에 약간 굴곡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허벅지 앞쪽의 고관절 굴곡근을 기계적으로 긴장시킵니다. 상호 억제라는 과정을 통해 이 앞쪽 근육이 긴장되면 반대쪽 근육인 둥근에게 화학적으로 신호를 보내 이완하고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자세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는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 없어 보폭이 짧아지는 노년층 걸음걸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몸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둥근 킥백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똑바로 서서 다리를 뒤로 뻗으면 앞쪽의 긴장에 맞서 둥근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관절의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가 회복되어 더 길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허리가 걷는 동안 부담을 떠맡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는 60세 이상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 요통의 주요 원인입니다. 둥근 약화와 허리 통증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우리는 바닥이나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둥근 브릿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아마도 노화된 척추의 가장 치료적인 운동일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허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둥근이 제 기능을 못해서 허리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둥근이 골반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면 허리 근육이 보상작용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글루트 브릿지는 이러한 근육 활성화 순서를 바로잡아줍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균형이라는 변수를 제거하여 근육 수축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를 이완시키면서 후방사슬 근육을 강화하는 안전한 폐쇄사슬 운동입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 동작을 도입하면 만성 허리 통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척추를 이용하는 대신 엉덩이를 사용하여 들어 올리고 안정시키는 방법을 몸에 익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엉덩이가 움직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뇌에 학습시켜 척추의 불필요한 마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엉덩이 측면에 있는 중둔근과 소둔근, 즉 중둔근과 소둔근이 담당하는 측면 안정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근육입니다. 통계적으로 측면 낙상은 대퇴골 전제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의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러한 측면 근육을 강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앉아서 하는 밴드 외전 운동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앉아서 저항을 받으며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통해 넘어질 위험 없이 이러한 측면 안정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고관절 외정근의 강도는 낙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입니다. 넘어질 때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 균형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관절 측면입니다. 이 근육들이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면 이 반사작용이 너무 느리거나 약해서 넘어지는 충격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지지면이 넓어져 한 발로 서 있을 때도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를 트렌델렌버그 보행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활성화에서 측면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은 기능적 독립성을 위한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형 스플릿 스쿼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이 동작을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위협적이고 운동선수다운 느낌을 주는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한쪽 다리로 지지하며 서는 동작으로 간주합니다. 이 동작의 논리는 비대칭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칭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세한 다리와 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러한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두 다리를 모두 사용하면 강한 다리가 약한 다리를 보완하여 그 부족함을 감추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한 다리가 부상을 입거나 피로해질 때까지 계속되며 결국 환자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플릿 스쿼트는 이러한 보상작용을 제거해줍니다. 한 발을 뒤쪽 지지대에 딛고 앞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그 다리 하나에만 안정성과 근력의 모든 부담이 실리게 됩니다.
이는 신체의 공간적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인 고유 수용 감각을 자극하는데 이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 동작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즉, 스텝법의 수직 추진력, 킥백의 고관절 신전, 그리고 외전의 측면 안정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각 다리가 독립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릎과 고관절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70대 환자가 이 동작을 비록 가동 범위가 좁더라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들의 심각한 낙상 위험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지에 대한 신경학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스텝업, 킥백, 브릿지, 외전, 스플릿 스쿼트와 같은 이 5가지 동작을 소개하는 목표는 여러분을 보디빌더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60세 이후 운동의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 소모나 심혈관 기능 향상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운동은 자율성을 위한 처방입니다. 그것은 삶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활동 ADL을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걷기에만 의존하면 심장 건강은 관리할 수 있지만 신체 구조 건강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인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예전에는 근육 손실이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경가소성과 골격근의 반응성 덕분에 80대, 90대에도 근력과 협응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동작, 즉 균형 감각을 시험하는 동작을 통해 실제 세상에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고빈도 운동과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단순히 운동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안정성, 그리고 강인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